2023년 가을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 75세의 박종달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택시 운전과 작은 식당 운영으로 모은 3억 2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큰아들 민호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45세인 민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쉽지 않아 항상 돈이 부족했다. 어서 와라, 민호야. 밥 먹었니? 종달은 아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그에게 자식들은 삶의 전부였다. 아버지, 사실 오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3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종달은 잠시 고민했다. 3천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들이 어려워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알겠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줄게. 감사해요, 아버지. 민호가 기뻐하며 아버지를 꼭 안았다. 그 다음 주에는 둘째 아들 성호가 찾아왔다. 42세인 성호는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최근 집을 사면서 대출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버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이냐? 집 대출 금리가 올라서 추가 납입금이 필요해요. 2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종달은 또 한 번 지갑을 열었다. 자식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도와줄게. 막내딸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38세인 수진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카페가 너무 어려워서. 얼마나 필요하니? 2,500만 원 정도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종달은 이번에도 딸을 도와주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자식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3개월 동안 총 7,500만 원을 자식들에게 빌려줬다. 종달의 통장 잔고는 2억 4,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자식들이 다 갚으면 다시 원래대로 될 거야. 종달은 자신을 위로했다. 자식들이 약속한 대로 갚으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아무도 돈을 갚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미루기만 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이 좀 더 어려워져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호의 말이었다. 성호야, 언제쯤 갚을 수 있겠니? 아버지, 금리가 더 올라서.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성호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아, 카페는 어떻게 되어가니? 아빠,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딸도 같은 답변이었다. 종달은 점점 불안해졌다. 하지만 자식들을 믿고 기다렸다. 2부 더 큰 함정. 2024년 봄, 민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안 줘서 자금이 막혔어요. 그럼 이전에 빌린 돈은? 그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 연체 때문에 난리예요.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1억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1억 원. 종달에게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다. 민호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아버지, 제가 노가다라도 뛰어서 갚을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면 정말 파산이에요. 아들의 절실한 모습에 종달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럼 조건이 있다. 이번에는 차용증을 써라. 당연하죠, 아버지. 감사해요. 민호는 급하게 차용증을 써주었다. 하지만 그 차용증은 나중에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종달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성호도 찾아왔다. 아버지, 저도 큰일 났어요. 너도?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집 대출금 때문에 정말 곤란해요. 8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성호도 절박했다. 성호야, 아버지도 돈이 많지 않다. 아버지,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집까지 넘어가면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결국 종달은 성호에게도 8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제 종달의 통장에는 8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3억 2천만 원 중 2억 4천만 원을 자식들에게 빌려준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진까지 찾아왔다. 아빠,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졌어요. 얼마나? 6천만 원이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다. 수진아, 아버지가 돈이 얼마 없어. 아빠, 마지막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종달은 고민했다. 6천만 원을 주면 자신에게는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아빠, 저희가 다 갚을게요. 셋이서 힘을 합쳐서라도 꼭 갚을게요. 결국 종달은 수진에게도 6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제 그의 통장에는 2천만 원만 남았다. 평생 모은 재산의 93%를 자식들에게 빌려준 것이었다. 3부 배신의 시작. 돈을 빌려준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도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락도 뜸해졌다. 종달이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바쁘다며 금방 끊었다. 이상하네. 뭔가 이상해. 종달은 불안한 마음에 민호의 회사를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회사는 텅 비어 있었다. 여기 무역회사 있지 않았나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아, 거기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임대료도 못 내고 야반 도주했다고 들었는데요. 종달의 가슴이 철렁했다. 급하게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성호에게 전화해도 마찬가지였다. 수진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 후 종달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박종달 고객님, 통장 해지 신청하신 건 언제 처리해 드릴까요? 통장 해지요.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성우님이 아버님 명의로 신청하셨다고. 종달은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된 거냐? 성호 씨가 고객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와서 통장 해지와 신규 계좌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내 돈은? 새로 만든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는 이미 전액 인출됐네요. 종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은 2천만 원마저도 사라진 것이었다. 이럴 수가. 집으로 돌아온 종달은
다시 한번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모든 전화번호가 사용 중지됐다. 그제야 종달은 깨달았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가져간 것이었다. 내가 평생 기른 자식들이. 종달은 하루 종일 울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주인이 찾아온 것이다. 박종달 씨, 집 팔기로 했다면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 씨가 와서 아버님이 집을 팔기로 했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받아갔는데요. 종달은 기절할 뻔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버린 것이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서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나가셔야 해요. 종달은 완전히 무너졌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었다. 사부 절망의 나라. 2024년 여름, 종달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0만 원, 월 35만 원.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75세 노인이 살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월 50만 원 정도. 방세를 내고 나면 1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다. 하루에 5천 원씩.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가끔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밤마다 눈물이 났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민호가 태어났을 때 밤새 업고 재운 기억. 성호가 아플 때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밤일까지 했던 기억. 수진이 결혼할 때 예식비를 마련하느라 택시를 더 오래 운전했던 기억.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잘해준 것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한 달이 지나자 건강도 나빠졌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체중이 10kg이나 빠졌다. 당뇨도 악화되고 혈압도 높아졌다. 병원 갈 돈도 없어. 약값도 부담스러워서 병원 가기를 포기했다. 어느 날 종달은 우연히 옛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오랜 친구 정수를 만났다. 종달아, 오랜만이네. 정수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종달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 야, 너 많이 말랐네.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종달은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부끄러웠다. 요즘 뭐 하고 지내? 자식들은 잘 있고.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자 종달의 가슴이 아팠다. 그냥 잘 지내. 그래, 너는 참 복 많은 놈이야. 자식들이 다 성공해서. 정수의 말이 종달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종달은 더욱 우울해졌다.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말할 수 없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다. 오부 죽음의 유호. 가을이 되자 종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난방비 때문에 방세가 5만 원 올랐고 생활비는 더욱 빠듯해졌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어느 날 밤 종달은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후회할까.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다. 자식들은 이미 자신을 버렸다. 자신이 죽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누가 내 죽음을 슬퍼할까?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고, 자식들은 도망쳤다. 완전히 혼자였다. 며칠 후 종달은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강물을 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해질까? 하지만 막상 물가에 서니 무서웠다. 75년을 살아온 삶이 아까웠다. 아직은 아니야. 종달은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TV에서 민호를 본 것이었다. 뉴스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용의자로 민호의 사진이 나왔다. 박민호 45세는 투자 사기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종달은 충격에 빠졌다. 아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자식을 길렀나. 그날 밤 종달은 정말로 죽고 싶었다.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려고 했지만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종달은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여러 방법들이 나왔지만 모두 무서웠다. 차라리 추운 곳에서 얼어 죽을까? 겨울이 되면 한강변에서 밤을 새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가 종달을 멈추게 했다. 75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라디오에서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작은 희망이 생겼다. 육부 작은 희망의 빛. 겨울이 다가오자 종달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여러 벌 입고 지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어느 날 종달은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60대 여성을 만났다. 이름은 김영자였다. 어르신,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영자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네, 최근에 이 동네로 왔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종달의 대답이 짧자 영자가 눈치챘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날부터 영자와 가끔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영자는 항상 밝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다. 어르신, 혹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어느 날 영자가 제안했다. 일이요. 제 나이에 무슨 일을?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청소나 경비 같은 간단한 일들이에요. 종달은 고민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일은 공원 청소였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월 30만 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종달에게는 소중했다. 할아버지, 고생 많으세요. 첫 출근 날 산책하는 시민들이 인사해 주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인사였다. 공원을 청소하며 종달은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즐거웠다. 할아버지, 덕분에 공원이 깨끗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고마움을 받으니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됐다. 한 달 후 월급 30만 원을 받았다. 오랜만에 받는 정당한 수입이었다. 이제 조금 나아졌어. 방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빠듯했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을 수 있었다. 7부 새로운 만남들. 공원 청소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종달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건강도 나아졌다. 어느 날 공원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80세 할아버지 이준호였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준호는 매일 새벽 운동을 하러 오는 단골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네,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준호는 종달의 상황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자식들이 있긴 한데. 종달은 대답을 흐렸다. 아직 자신의 사연을 말하기가 어려웠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 말을 걸어왔다. 종달 씨, 제가 작은 일거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일거리요? 네, 제가 작은 교회에서 관리 일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하루 3시간 정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종달은 놀랐다. 공원 청소와 합치면 월 80만 원이 되었다. 정말인가요? 네, 교회에서도 성실한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종달은 준호와 함께 작은 교회에 갔다. 50석 정도의 작은 교회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김 목사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분이었다. 준호 장로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관리 일은 간단했다. 청소와 정리, 간단한 수리 등이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종달 형제님, 고생 많으세요. 교인들이 친근하게 인사해 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다. 한 달 후, 김 목사가 종달을 불렀다. 종달 형제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봉사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봉사료도 따로 드릴게요. 저도 독거노인인데 그래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은 처지니까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종달은 고민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다는 것이 뜻깊게 느껴졌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8부 새로운 가족. 식사 봉사를 시작하면서 종달은 많은 독거노인들을 만났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도 혼자 사세요? 80세 할머니 박순이가 물었다. 네, 저도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연락이 안 돼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다 외국에 나가서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할아버지를 만났다. 78세 최철민이었다. 젊은 분이 와서 봉사하시네요. 젊지 않아요. 저도 75세예요. 아, 그런가요? 정정하시네요. 철민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성격이 좋았다.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아는데 같이 해볼까요? 정말요? 네, 혼자 사니까 요리를 배웠어요. 그렇게 종달은 철민과 함께 봉사 요리를 시작했다. 의외로 재미있었다. 한 달 후 김 목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종달 형제님, 교회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해요. 공동생활이요? 네, 삶에 사명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요. 종달은 관심이 생겼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회에서 빈 건물을 개조해서 작은 공동주택을 만들려고 해요.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보세요. 며칠 후 종달은 신청서를 냈다. 다른 독거노인들과 함께 살아보고 싶었다. 한 달 뒤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함께 살 사람들은 순이, 철민, 그리고 75세 할머니 정옥순이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네요. 순이가 기뻐했다. 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새로운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방 4개와 공동거실, 부엌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네요. 옥순이 말했다. 네, 새로운 가족이에요. 종달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구부 진정한 가족의 의미. 공동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 4사람은 정말 가족처럼 지냈다. 종달이 오늘 장 보러 갈까? 순이가 물었다. 이제 서로 이름을 부르며 편하게 지냈다. 그래, 뭐 필요한 게 있어. 철민이 약 떨어져 간다고 하더라. 철민의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모두가 함께 돌봐주었다. 옥순이는 어때? 무릎이 좀 아프다고 하네. 서로를 챙기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종달은 TV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봤다. 민호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다. 투자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박민호가 오늘 검거됐습니다. 종달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저 사람이 종달이 아들이야? 순이가 물었다. 종달은 이미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네. 참 안타깝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종달은 오랜만에 자식들 생각을 했다.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았다. 여전히 자식들이었다. 며칠 후 성우에게서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돈을 가져간 것.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다만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올림. 종달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종달아, 괜찮아? 옥순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자식 일로 힘들지. 조금요. 하지만 이제 정말 가족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종달은 주변을 둘러봤다.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들은 자신을 배신했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챙겨주었다. 가족이 꼭 피를 나눈 사이여야 하는 건 아니네요. 맞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순이가 말했다. 10부 새로운 시작. 2025년 봄 종달은 76세가 되었다. 2년 전 절망에 빠져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공동생활집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종달이 생일 축하해. 3사람이 함께 축하해 주었다. 작은 케이크와 미역국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생일보다 의미 있었다. 고마워요, 모두. 종달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종달아, 소원이 뭐야? 철민이 물었다. 우리가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사는 거요.
좋은 소원이네. 그날 저녁 종달은 일기를 썼다. 2025년 4월 15일. 오늘 76세 생일을 맞았다. 2년 전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오래 살고 싶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순이, 철민, 옥순이. 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 76세, 아직 늦지 않았다. 며칠 후 종달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다. 수진이가 면회를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3년 만에 만난 딸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아빠. 수진은 눈물부터 흘렸다. 수진아, 정말 죄송해요, 아빠.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됐다. 이제 그만하자. 종달은 더 이상 화내고 싶지 않았다. 아빠,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배웠어. 수지는 더욱 울었다. 아빠 혼자 계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고맙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어. 종달은 공동생활 가족들 이야기를 해주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께서 좋은 분들을 만나셨네요. 응,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럼 가끔 안부 전화라도 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 정도는 괜찮지.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종달은 마음이 편했다. 자식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종달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11부 새로운 도전. 2025년 여름, 종달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였다.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잘 알거든요. 김 목사에게 제안한 것이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종달 형제님 같은 분이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종달은 상담 봉사를 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거나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찾아왔다.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70대 할머니가 물었다. 네, 저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혈연이 아닌 진짜 가족을요. 종달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상담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말이라서 더 위로가 되었다. 한 달 후 상담을 받은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종달에게는 큰 보람이 되었다. 가을이 되자 종달은 또 다른 제안을 받았다. 종달 형제님, 시청에서 독거노인 정책 자문위원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김 목사가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종달은 고민했다. 정책 자문위원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회의에 참석한 종달은 긴장했다. 다른 위원들은 모두 교수나 전문가들이었다. 경험자 위원으로 오신 이종달 위원님입니다. 시청 담당자가 소개했다. 반갑습니다. 종달이 인사하자 다른 위원들도 관심을 보였다.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에서 종달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독거노인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원이 더 절실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생활 지원을 확대하면 좋겠어요. 저도 혼자 살 때는 정말 외로웠는데 지금은 함께 사니까 행복해요. 종달의 제안은 정책에 반영되었다. 시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종달 위원님 덕분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고마워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요. 12부 완전한 치유. 2025년 겨울, 종달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민호가 가석방되어 만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을까요? 3년 만에 듣는 큰아들의 목소리였다. 민호야.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종달은 고민했다.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그날 밤 공동생활 가족들과 상의했다. 종달아, 마음이 어때? 순이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미워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어. 옥순이 말했다.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면 돼. 철민도 덧붙였다. 일주일 후 종달은 민호를 만나기로 했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카페에서 만난 민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아버지.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생했구나. 종달의 첫 마디였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알고 있다. 감옥에서 매일 후회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었는지.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만하자. 지난 일이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 민호는 더욱 울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라.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 수는 그건 아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어. 종달은 단호했다. 하지만 가끔 안부는 물어봐도 되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마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종달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완전히 용서했다는 느낌이었다. 어땠어? 순이가 물었다. 시원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그날 밤 종달은 또 일기를 썼다. 2025년 12월 10일. 오늘 민호를 만났다. 3년 전 절망에 빠뜨린 장본인이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힘들게 한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게 되었다. 76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13부 새로운 희망. 2026년 새해 종달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새 출발 할아버지회라는 이름 어때요? 김 목사에게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에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겠네요. 시청에서도 이 계획을 지원해 주었다. 종달이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었다. 종달 위원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청 담당자가 약속했다. 3월에 첫 모임이 열렸다. 10명의 노인이 참석했다. 모두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다. 저는 딸이 제 집을 팔아버렸어요. 저는 아들이 제 통장을 비워버렸고요.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서로 위로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종달이 말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모임은 매주 열렸다. 처음에는 10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나서 30명이 되었다. 종달 회장님 덕분에 살맛이 나요. 회원들이 고마워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나요. 6월에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새 출발 발표회였다. 3개월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발표했다.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한 할머니도 발표했다. 종달은 뿌듯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14부 의미 있는 사흘. 가을이 되자 종달의 활동은 더욱 확대되었다.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신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종달은 모든 연락에 정성껏 답했다. 연말이 되자 시청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이종달 위원님께 감사패를 드립니다. 시장이 직접 전달했다. 과분한 상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종달은 감사패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순이가 말했다. 정말 그래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종달이 덕분에 우리도 자랑스러워. 옥순이 덧붙였다. 그날 밤 종달은 2026년을 정리하는 일기를 썼다. 2026년 12월 31일. 올해는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새 출발 할아버지 회를 만들었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3년 전 절망에 빠져 죽음을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인생의 의미는 성공이나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있다는 거다. 77세가 되는 내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 15부 진정한 성공. 2027년 봄 종달은 77세가 되었다. 새 출발 할아버지 회는 이제 100명이 넘는 회원을 둔 큰 단체가 되었다. 회장님, 서울시에서 단체 지원금을 늘려준다고 해요. 부회장인 정수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요? 얼마나? 연간 5천만 원이요.
이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지원금으로 상담센터를 확대하고 공동생활 지원 사업도 늘렸다. 종달 회장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요. 새로 가입한 75세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여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수진이었다. 아빠,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만난 딸은 많이 밝아져 있었다. 어서 와라, 수진아. 아빠 활동하시는 모습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아빠 보시고 감동받아서요. 수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했다. 잘하고 있구나. 아빠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날 수진과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가을에는 더 큰 소식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사회복지 단체로 선정된 것이다. 전국 모범 사례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담당자가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종달은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다. 연말에는 자서전 출간 제의가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출판사 편집자가 제안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충분히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종달은 자서전 집필을 시작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에필로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 2028년 봄 종달의 자서전 75세 새로운 시작이 출간되었다. 책은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독자들이 감동을 표했다. 제 인생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독자들의 편지가 매일 날아왔다. 어느 날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다. 민호에게서 온 편지였다. 아버지께 책 잘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의미 있게 변했어. 정말 다행이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출소 후 작은 봉사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민호 드림. 종달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자식들도 변하고 있었다. 종달아, 뭐가 그렇게 좋아? 순이가 물었다. 민호가 봉사활동을 한다네요. 정말 다행이네.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종달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2028년 5월 15일. 오늘로 일기를 마감한다. 5년 전 절망에 빠져 죽음을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 인생의 의미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78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인생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는 다시 일어섰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종달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78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노인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희망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 사랑하며 희생해온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돌보는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에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